자, 오늘은요, 식사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그랬었고요. 또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을 먹지 말자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먹는 것의 즐거움에 너무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내가 세 끼를 먹고 네 끼를 먹고 또 야식을 먹는 것에 대한 강렬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거의 우리 인류가 이렇게 세 끼, 네 끼를 먹게 되고 풍족하게 된 것은 사실 수십 년 전에는 별로 없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우리 5천만이 먹고도 늘상 시장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먹을 것이 넘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일일 일식, 일일 이식, 하자, 이런 식들의 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이 사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강호동 같은 사람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양만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소화 상태와 식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요. 어느 정도 절식과 단식은 상당히 몸에 유익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체중이 70, 한 2kg 정도 나가다가 최근에 좀 무리를 해서 좀 빠지긴 했는데요. 제가 6개월 전에 76kg까지 나갔다가 제가 절식을 하면서 한 5, 6kg를 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거의 하루에 1식, 2식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미숫가루라든가 주스를 마시고요. 점심 때는 식사를 그냥 했었고요. 저녁도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식탐이 되게 많고 먹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다이어트 같은 걸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녁을 굶으니까 저녁 시간이 남고 속도 편하고 살도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찌기는 좀 어렵고 살이 빠지기 쉬운 체질이라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 6kg 정도를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진다 싶어서 다시 좀 찌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과 잘 소화시키는 것과 몸의 생체에 맞게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더라도 소화 흡수율이 좋고 내 몸에 영양분을 잘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은 훨씬 이용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 끼만을 먹더라도 그 부분을 효율을 좋게 하면 세 끼를 먹는 사람보다 좋을 수가 있어요. 자, 먹는 것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가 신진대사를 해서 음식을 영양분으로 만들고 그걸 소화흡수시키고 그 소화흡수시킨 영양분을 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을 여행에 잠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여행 기간을 길게 잡고 또는 아침에 좀 늦지막이 일어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쉬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경치도 보면서 다니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계속 차를 타고 돌면서 계획을 짜가지고 30분마다 이동하는 데 찾아가지고 또는 식사하는 거 찾아서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즐겁게 논 만큼 밤이 되면 몸에 무지하게 피곤하죠.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주 여행과 함께 휴식이 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맛이 있다고 많이 먹고 자주 먹고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위장과 간과 신장들은 이것을 갖다가 분해하고 소화하고 흡수시키고 피로 만들고 하는데 무지하게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요.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효소가 한 3,000가지가 되는데요. 그것들이 각종 콜라도 마시고 피자도 먹고 또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또 한의학적으로 몸에 피가 부족한 사람들, 혈허하고 음호한 사람은 특징이 밥맛이 좋아요. 나는 밥은 잘 먹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밥을 남들보다 잘 먹는 것들은 사실 그것도 좋지 않은 증상입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절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나는 늘상 밥맛은 좋아. 그래서 많이 먹어도 소화는 잘 돼. 이런 분들은 사실 피가 부족한 분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풍 환자가 돼가지고 손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밥맛은 좋거든요. 그분들 밥을 잘 드세요. 전부 혈허하고 음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위기라고 하거든요. 위장의 기운. 위장의 기운이 약해서 신경만 조금 쓰면 딱 얹히고, 또는 간 기능도 좋지 않아서 늘 더부룩하고 가스찬다. 또는 위가 세 겹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근육도 피를 먹어야 되는데 피를 먹지 못하고 피가 부족하신 분들은 위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위 무력이 오면서 위가 확장이 되기도 하고 위가 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부족하고 위의 혈액, 즉 위음이 부족하고 위하수나 위무력이나 위 확장이 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한 끼를 먹으라고 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은 나머지는 굶다는 게 아니고 한 끼를 우리가 보통 식사하듯이 한번 먹고요. 아침과 저녁을 간단하게 먹는다는 얘기죠. 양을 많이 줄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육체 노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하루에 3번 식사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간식도 먹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성장 발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의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하루에 한 끼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정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3, 4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식사량과 식사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은요, 간에서 어떤 음식이 왔을 때 이 음식을 체크를 한번 합니다. 넘버링을 해요.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간이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건 32,233번 이렇게 해서 딱 붙이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 다음 번을 붙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간이 또 추가로 일을 해야 돼요. 늘 먹던 배추국이 들어오고 된장국이 들어오면 넘버링 할 그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추가 업무가 없는데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넘버링을 하는 일을 또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즉 3, 40이 넘어가면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요. 뭐 별미로 해외여행 가서 많이 먹어보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입에는 즐겁지만 몸에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1일 2식 또는 1일 1식으로 줄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소화력이 좋지 않기가 쉬운데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탄수화물은 전부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몇 번을 먹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렇게 나이별로 본인의 건강별로 나눠야지 이걸 무조건 하루에 1일 1식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뭐 좋다고 그래서 다 일찍 일어나서 활동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약의 특징이 개개인에 맞춘 것처럼 이 식사 습관도 개개인에 맞추는 게 좋고 나이에 따라서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옳은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